술은 잠깐, 약값은 평생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달라 보이는 선택. 지금 한 잔쯤이야 괜찮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하루 스트레스를 풀 때도 자연스럽게 술잔이 오갑니다. 젊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날 숙취가 조금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요.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강 문제는 결국 병원비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좀 망가져도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기적인 월급은 사라지고 의료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술은 잠깐이지만 약값은 평생입니다. 이 말이 단순한 건강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은퇴 이후 삶의 질과 재정 안정까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왜 의사들은 술을 그렇게 경고할까? 술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습관적인 음주와 장기적인 건강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혈압이나 혈당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여기에 술이 계속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지방간 및 간경화, 심혈관 질환, 위장 질환. 문제는 이런 병들이 대부분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즉, 한번 시작되면 단순히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약값, 검사비, 진료비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병원에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례 1 술값은 줄었는데 약값이 늘었습니다. 55세에 은퇴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직장 생활 동안 회식도 많고 술자리도 잦았습니다. 본인은 나는 술이 센 편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크게 아픈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결국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이 늘어났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간 수치 관리 약. 김 씨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술값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술값은 줄었는데 약값이 늘었어요.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이 생각보다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사례 2 은퇴 후 여행 계획이 병원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60세에 은퇴한 박 씨는 원래 은퇴 후 여행을 많이 다닐 계획이었습니다. 젊을 때 바빠서 못했던 여행을 마음껏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랜 음주 습관 때문에 간 기능 수치가 계속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 6개월마다 정밀 검사.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병원 가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행 계획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장거리 여행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3 가장 무서운 건 돈보다 삶의 질입니다.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이 씨의 사례입니다. 젊을 때부터 술을 좋아했던 이 씨는 인생 뭐 있냐 즐기면서 살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문제는 50대 후반에 찾아왔습니다. 간경화 초기 진단. 다행히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평생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은 사실상 금지, 식습관 관리, 정기적인 검사.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지만 더 힘든 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삶의 자유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연금, 부동산, 투자, 저축.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을 좌우하는 가장 큰 자산은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제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 준비의 첫 번째는 건강 관리다.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술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습관적인 음주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12회 이하, 과음하지 않기, 공복 음주 피하기, 간 수치 정기적으로 확인. 이 정도만 지켜도 건강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 삶을 바꾸는 작은 선택. 사람들은 은퇴 준비라고 하면 거창한 계획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은 아주 작은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술 한 잔 줄이기, 밤늦은 음주 피하기, 규칙적인 운동, 건강검진 꾸준히 받기. 이런 선택들이 10년, 20년 뒤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작은 선택들이 병원비 수천만 원의 차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습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여행을 다니고 싶을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을 수도 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이든 건강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술은 잠깐이지만 약값은 평생입니다. 지금의 한 잔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계속 쌓이면 미래의 병원비와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통장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술 한 잔을 줄이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과 병원비에 쫓기는 사람의 차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자산은 결국 건강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은퇴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활기차게 살고 어떤 사람은 병원과 약에 묶여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운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술은 체내에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에 남는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술만 마시지 안주는 잘 안 먹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술자리 자체가 건강을 무너뜨리는 환경이 됩니다. 늦은 시간 식사, 기름진 음식,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이 네 가지가 반복되면서 몸의 대사 시스템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 40대 이후 우리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첫째,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내장 지방이 늘어납니다. 술은 열량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열량이 포만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결국 추가적인 음식을 더 먹게 됩니다. 이때 늘어나는 지방은 대부분 복부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조직입니다. 염증 물질을 만들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수면이 깨지면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체력 저하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누적되면서 결국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에 사 같은 나이인데 완전히 다른 은퇴 생활. 68세의 두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직장 생활 동안 술자리를 거의 거르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술 한 잔이 낙이었고 주말에도 모임이 많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술을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지만 주 1회 정도로만 제한했습니다. 대신 꾸준히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은퇴 후 두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 일상이 되었고 약도 여러 종류를 먹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여전히 등산을 다니고 여행도 다닙니다. 병원도 1년에 건강검진 정도만 갑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다른 선택을 했던 것뿐입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빨리 늘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치료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료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기 진료비, 혈액 검사, 약값, 추가 합병증 검사.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만약 심장 질환이나 간 질환 같은 문제가 추가되면 비용은 더 커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의료비도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을 때 건강을 조금만 더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은 복리처럼 쌓인다. 재테크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복리의 힘. 작은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돈이 되는 원리입니다. 건강도 사실 똑같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술자리 조금 줄이기,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이런 습관들이 몇 년 동안 쌓이면 몸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꾸준히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개선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즉 건강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관리의 결과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후회하는 것. 여러 은퇴자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너무 뻔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돈은 어느 정도 다시 벌 수도 있고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크게 무너지면 완전히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술은 잠깐이지만 약값은 평생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술을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 습관이 10년 후 건강이 되고 20년 후 삶의 질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지금의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 삶은 지금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먹는지, 오늘 얼마나 움직였는지, 오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10년 후 몸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가장 현실적인 시작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어쩌면 아주 단순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70살에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면 준비는 이미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술 한 잔을 줄이고 조금 더 걷고 몸을 조금 더 아끼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은퇴 준비일지도 모릅니다.